안녕하세요. 대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부강약품이 52주 신고가를 작성한 뒤에 최근에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올랐고, 왜 내려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과연 이런 신고가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2017년에 14,000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을 때까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 있었고, 그동안 박스권에서 이제 없는 거래량으로 아주 힘든 그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중요한 선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30%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긴 양봉 두 개로 어쨌든 잘못 그었습니다. 요 차트상 지지대가 밑에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건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바로 하락하면서 어쨌든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과연 신고가를, 최근 트렌드는 사실은 한번 흐름이 이어지면, 한번 흐름이 정해지면 좀 일부 지속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부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거는 판단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표상으로는 공매도 세력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알 수 있고, 개인들은 그 전에 이미 많이 매도를 한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 하락 국면에 있어서 강력하게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가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의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차 잔고로만 봐서는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을 넘어서서 어쨌든 공포감을 한번은 심어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제 여태까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 잔고만 보셔도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파란색 이 주가인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는 반대로 대차 잔고가 많이 늘고 있다. 부강약품은 어떤 회사인가? 아마 개인들은 많이 크게 관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D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이제 매출액의 20% 이상이나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입하는 회사고,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 이제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회사가 같이 이제 연구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신뢰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신약 재창출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신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약을 만드는 그런 전략도 구사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이만큼이나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HLB 생명과학의 리보세라닙 권리 매각이 400억 원으로 일시에 반영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제 이익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줄기세포 기업인 안트로젠 지분이 2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만 보셔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괜찮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위암 치료제잖아요. 경구용 위암 표적 치료제. 이제 딱 너만 잡겠다. 이제 몸속에 있는 너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가 아니라 항암제
면서 이제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아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기대가 되는, 특히 HLB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말에도 기대주였어요. 이제 파이프라인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물론이고 이제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 이상을 R&D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요런 점이 포인트였고, 그로 인해서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한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싱화를 해서 미국의 어떤 회사와도 이 당뇨 치료제 요 파이프라인에 있는 MLR1023에 대한 아시아국의 판권을 50%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이 JM010이라는 유럽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보유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크에서도 판권을 인수해서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HLB의 자회사도 판권을 인수한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을 보유한.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갖다 주고 한번 봐라 하면서 자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파이프라인 자체는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요 아파티닙을 가지고 있고, 요 MLR10 당뇨 치료제 JM010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물질이 이상운동증 치료제입니다. 요거는 잠깐 저도 자료를 참고해 봤더니 파킨슨 병의 치료제 처방이 지금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부작용증으로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치료하는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리고 요 SOL804라는 이 치료제도 전립선암 치료제인데 2019년에 임상 1상이 진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요게 지금 포인트고, 당뇨병 치료제도 글로벌 임상을 앞두고 있고, 이 전립선암 치료제도 어쨌든 파이프라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7년에 기대주였고 2019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증대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당뇨병 치료제 앞에 보셨죠? MLR1023의 상업화, 요 MLR1023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글로벌 임상을 앞두고 있는데, 상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미국의 제약사와 공동으로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이제 이익의 50%를 수취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전기 이상을 완료했고, 현재 임상 이상 후기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특히 당뇨병 학회가 6월에 개최되므로 그 전에 세부적인 데이터가 미리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쨌든 이 물질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특히 당뇨병 치료제 같으면은 이제 임상 3상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상 2상을 완료했고 이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상 인력도 3,000명 이상이 필요하고, 엄청 3,000명 이상,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수천 명 이상의 환자가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가 매력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다국적사에 대한 투자 유치나 기술 수출 같은 것들이 아예 이 회사의 레벨 자체를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당뇨병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도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18년도에 매출액이 좀 증가했던 모습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요 3분기에 아까 그 아파티닙을 판권을 판매한 그 일치적인 매출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년에는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오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회사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사실상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차트를 다시 보시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의 21선을 한 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고점 수준으로, 전 고점 수준이 2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하락이라고 봤을 때는 요 부근 전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어쨌든 뭐 요 수준으로 내려오겠죠. 요 수준에서 한 번쯤은 배팅 해볼 만하다. 사실 여기까지는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여기는 전 고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손절 라인으로 보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시작된 거는 사실입니다. 일봉상 긴 음봉과 도지를 그리긴 했지만 윗꼬리가 너무 심하게 달려있죠. 그래서 조정 국면인 거는 사실이고,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을 바탕으로 잘 매수하셔서 한번 2019년에 베팅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익 실현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략으로 회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회사 치고 뭐 잘 안 되는 회사는 없었던 것 같고, 요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 52주 신고가 종목을 바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최근 시장도 어느 정도 고점 2050선을 상회한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의 레벨 자체는 2000에서 2050선, 저 같은 이 찬티 주의자도 2050 넘어가는 단기적인 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이 눈에 들어오시죠? 잘 판단하셔서 다음 주 시장도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